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무릎 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평소에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뻐근하거나 쑤시는 느낌이 있으셨다면, 혹은 오래 서 있거나 걷고 난 뒤 무릎이 무겁고 아팠던 경험이 있으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서 꼭 필요한 실마리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픈 건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나이라도 어떤 분은 계단을 가뿐하게 오르고 내리고 어떤 분은 같은 움직임조차도 힘겨워하곤 하니까요. 결국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그동안 어떤 자세로 서고 걷고 앉아왔는지, 어떤 생활 습관을 유지해왔는지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무릎은 걷고 서고 앉는 모든 움직임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잘못된 습관들이 바로 그 무릎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셈이죠. 의자에 푹 꺼지듯이 앉거나, 무게중심이 앞이나 뒤로 쏠린 상태로 오래 서 있거나, 발을 끌듯 걷는 습관들 모두 무릎의 부담을 키우는 요소들입니다. 무릎은 작은 비틀림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어긋난 움직임이 모이면 결국 통증이라는 신호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이 무릎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무릎 자체가 아니라 무릎 주변을 받쳐주는 근육입니다. 특히 허벅지 안쪽 근육과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 관절이 받는 압력이 그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무릎 운동보다 허벅지와 엉덩이를 먼저 챙기라고 조언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벽에 등을 대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은 허벅지를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옆으로 걷는 동작은 엉덩이 근육을 키워 무릎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움직임들이지만 꾸준히 반복하면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음식입니다. 무릎은 연골이라는 부드러운 조직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데, 이 연골이 약해지면 무릎 통증이 더욱 심해지곤 합니다. 연골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칼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콜라겐, 비타민, 오메가 성분 등 다양한 영양소가 고루 섭취되어야 합니다. 국물 요리처럼 뼈에서 우러나온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 생선과 같이 좋은 기름이 있는 음식, 빨갛고 노란 채소처럼 항산화 효과가 있는 식품들이 모두 연골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젤라틴이 포함된 음식도 연골 조직을 구성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식단이 아니라 평소 즐기던 음식들 속에서 한두 가지씩만 바꾸어도 무릎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신발을 고르는 기준도 무릎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굽이 너무 높거나 발바닥이 얇은 신발 혹은 뒤꿈치가 헐거운 신발은 무릎을 고스란히 흔들리게 만듭니다. 발이 흔들리면 무릎이 먼저 반응하고, 무릎이 흔들리면 고관절이나 허리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루 종일 걸어도 무릎이 편안한 신발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당히 단단한 밑창, 넉넉한 발가락 공간, 뒤꿈치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설계, 높지 않은 굽이 포함된 신발이 이상적입니다. 단지 보기 좋은 신발이 아니라 걷기 좋은 신발을 선택하셔야 무릎의 피로가 줄어듭니다. 이어서 걷는 방법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걷기는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이지만 많은 분들이 자신의 걸음걸이를 제대로 관찰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걷는 동안 머리를 너무 숙이거나 어깨가 앞으로 말려 있거나 발을 쿵쿵 내딛는 등의 습관이 있다면 무릎이 계속해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머리를 위로 당기고 어깨는 살짝 뒤로 젖힌 뒤 배를 안으로 당기는 느낌을 주면 중심이 바로 잡힙니다. 그리고 발을 디딜 때는 뒤꿈치부터 닿고 그 다음 발바닥 전체, 마지막에 발가락이 밀어주는 느낌으로 걸으면 무릎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발을 끌지 않고 부드럽게 딛는 것도 중요하고요. 팔을 자연스럽게 흔드는 것도 중심을 잡아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숨 쉬는 방식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걸을 때 숨을 들이마시는 타이밍과 내쉬는 타이밍을 일정하게 맞추면 호흡 리듬에 맞춰 몸의 움직임도 안정됩니다. 특히 긴장을 덜어주고 걷기 운동의 효과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호흡과 걷기의 리듬을 맞춰보는 연습도 도움이 됩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걷는 걸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무릎을 지키는 방식으로 걷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릎에 통증이 생긴다고 해서 무조건 쉬기만 해서는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너무 과한 사용은 분명히 무릎을 손상시키지만 반대로 무릎을 아낀답시고 움직임을 줄이면 주변 근육들이 더 약해져서 무릎에 부담이 더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운동과 움직임이 꼭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규칙적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단을 오를 때도 두 발을 나눠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발로만 짚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사용해주면 무릎의 부담을 줄일 수 있죠. 무릎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평소보다 더 주의 깊게 자신의 자세와 습관을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래 서 있는 시간이 많다면 체중이 한쪽으로 쏠리지는 않았는지, 앉을 때는 무릎보다 엉덩이가 너무 낮아지지 않았는지 등을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런 자세 하나하나가 무릎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앉을 때는 무릎이 직각이 되도록 하고 앉았다가 일어설 때는 상체를 앞으로 살짝 숙여서 다리에 무게를 실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바닥에 주저앉는 습관은 무릎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무릎을 꺾고 체중을 싣는 자세는 관절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인데요. 방바닥에 앉아 생활하는 분들의 경우는 가능한 한 낮은 의자나 쿠션을 이용해 무릎이 너무 굽혀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의 각도가 너무 심하게 꺾이면 연골에 미세한 손상이 반복되고 그 작은 손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통증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생활 방식 자체를 조금씩 바꾸는 것만으로도 무릎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릎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습관입니다. 무릎 관절은 기온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바람이 불거나 습한 날씨에는 무릎 주위의 근육과 인대가 긴장하면서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무릎에 얇은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거나 잠들기 전 따뜻한 찜질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뜨거운 찜질보다는 적당한 온도의 찜질이 긴장을 풀어주는 데 좋고 통증 완화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무릎에서 삐걱거리는 소리나 욱신거리는 느낌이 잦아졌다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그렇겠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넘기기보다는 그때그때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마사지 아니면 잠깐의 휴식만으로도 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기적으로 무릎 상태를 확인하고 변화가 느껴질 때는 바로 대응하는 것이 무릎 건강을 오래 유지하는 지름길입니다. 무릎 건강은 한번 나빠지기 시작하면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관리하고 보호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상 속에서 움직임을 줄이는 것보다는 올바른 움직임을 실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쉬는 것보다는 균형 잡힌 활동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실천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무릎은 우리 몸의 균형을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약해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상태가 크게 달라집니다. 걷는 법, 앉는 자세, 먹는 음식, 신는 신발, 자는 습관까지. 모든 것이 무릎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단순히 무릎만 챙기기보다는 내 몸 전체의 균형과 생활 습관을 함께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무릎에 특별한 통증이 없다고 해도 예방법은 언제나 현재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를 바탕으로 내 생활에서 바꿔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작은 실천이 무릎을 지키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무릎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몸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자세라는 것은 단지 보기 좋은 형태만이 아니라 몸의 무게를 어떻게 분산시키느냐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잘못된 자세는 특정 부위에 부담을 집중시켜 결국 관절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특히 무릎은 체중의 대부분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이 살짝만 틀어져도 쉽게 손상됩니다. 일상에서 가장 많이 하는 움직임이 걷기인데 이 걷기 자체가 틀어져 있다면 무릎에 지속적인 부담이 쌓입니다. 무릎은 단순히 앞뒤로만 움직이는 관절이 아니에요. 아주 미세하게 좌우 회전도 일어나기 때문에 걸을 때 무게중심이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에 따라 관절이 받는 압력이 다르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 중에는 오래 걷거나 가볍게 산책만 해도 무릎이 붓고 뻐근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걷는 방식이 무릎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뜻이죠. 걸음을 바르게 하기 위한 핵심은 발을 내디딜 때 뒤꿈치부터 천천히 닿고 발바닥 전체가 지면에 닿으면서 마무리는 발가락으로 밀어주는 방식으로 걸어야 합니다. 이때 무릎이 안쪽으로 휘지 않도록 하고 허리는 반듯하게 세운 채 복부에 살짝 힘을 주면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걸음걸이에서 무릎이 먼저 튀어나오거나 어깨가 말리는 형태가 되면 자연스럽게 중심이 무너지고 무릎도 피로해집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하루에 몇 분씩이라도 바른 걸음 연습을 하다 보면 점차 몸이 기억하게 됩니다. 자세를 교정할 때는 전신 거울을 활용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몸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어깨와 골반이 수평을 이루는지, 발의 간격은 적당한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이러한 체크가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바른 자세가 몸에 배게 됩니다. 자세를 바로 잡는 것은 단순히 외형을 예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절을 보호하고 통증을 예방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근육의 역할입니다. 무릎을 감싸고 있는 인대와 근육은 단순히 관절을 움직이게 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격을 흡수하고 무릎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도 허벅지 앞쪽과 안쪽 근육, 엉덩이 근육은 무릎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 무릎만 반복해서 굽혔다 폈다 하기보다는 이 주변 근육들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는 벽을 등지고 앉는 스쿼트 동작이 있습니다. 벽에 등을 대고 천천히 내려앉아 10초 정도 버티는 이 운동은 허벅지 근력을 기르기에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짧은 시간만 해도 충분하며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서 근육을 길러나갈 수 있습니다. 또 옆으로 천천히 걷는 동작이나 한 발을 앞으로 내딛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도 엉덩이와 허벅지 근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무릎에 통증이 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천천히 반복하는 것이고 너무 무리하지 않고 정확한 자세로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운동을 할 때는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고 나서 근육에 뻐근함이 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무릎 관절 깊숙한 곳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 운동은 일단 멈추는 것이 맞습니다.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면서 자신의 속도에 맞춰 움직여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운동은 오래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한 번에 많은 양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나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릎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도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칼슘을 챙겨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연골 조직은 콜라겐이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콜라겐이 잘 만들어지려면 비타민과 단백질, 오메가 성분 등이 함께 섭취되어야 합니다. 특히 생선에는 이런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무릎 건강에 아주 유익합니다. 또한 뼈를 푹 고운 국물 요리는 콜라겐과 젤라틴이 풍부해서 연골 조직 형성에 도움이 되며, 빨갛고 노란색을 띠는 채소들도 항산화 작용을 통해 관절 염증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식사할 때 단백질 위주로만 챙기기보다는 다양한 색상의 채소와 함께 균형 있게 먹는 것이 무릎에 훨씬 이롭습니다. 젤라틴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평소에는 잘 떠오르지 않지만 젤리나 묵 종류에도 함유되어 있으므로 입맛에 맞는 형태로 섭취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무릎 연골의 손상을 막고 이미 손상된 부위의 회복에도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음식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좋은 음식을 지속적으로 먹는 습관이 결국 무릎 건강을 조금씩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줍니다. 무릎에 좋은 식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 외에도 평소에 실천할 수 있는 생활 방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신발입니다. 발은 우리 몸의 가장 아래에서 전신의 체중을 지탱하고 있으며 그 힘이 고스란히 무릎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발을 신느냐에 따라 무릎이 받는 충격의 정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적절한 신발은 무릎 통증을 줄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발의 밑창이 너무 얇거나 말랑하면 지면의 충격이 고스란히 무릎으로 전달됩니다. 반대로 밑창이 너무 딱딱하거나 굽이 높으면 무릎의 각도가 부자연스럽게 되며 그로 인해 관절에 부담이 갑니다. 가장 이상적인 신발은 적당히 쿠션감이 있으면서 밑창 두께가 적절하고 발가락이 편안하게 펼 수 있도록 앞부분이 여유로운 구조입니다. 굽이 높지 않고 뒤꿈치가 안정적으로 잡히는 신발이 무릎에 가장 좋은 구조입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신발의 수명입니다. 신발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쿠션이 눌리고 바닥이 닳기 때문에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내부 구조가 망가지면 무릎에 충격을 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자주 신는 신발일수록 일정 주기로 교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 후 돌아왔을 때 신발 밑창을 한 번씩 확인하고 발 안쪽이나 바깥쪽이 유독 많이 닿는다면 체중이 쏠리는 방향도 함께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릎을 보호하는 생활 습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앉는 방법, 서 있는 자세, 심지어는 잠자는 자세까지 무릎에 영향을 줍니다. 바닥에 주저앉거나 다리를 한쪽으로만 꼬는 습관은 무릎의 좌우 균형을 깨뜨리고 척추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앉을 때는 엉덩이와 무릎이 수평을 이루는 높이에 앉는 것이 좋고 허리를 곧게 세우는 것이 무릎뿐 아니라 전체적인 자세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서 있을 때는 양발에 고르게 체중을 실어야 합니다. 무심코 한쪽 발에만 힘을 주고 서 있는 습관이 있다면 반대쪽 무릎이 더 많은 부담을 받을 수 있어요. 체중을 고르게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도록 하고 무릎이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장시간 서 있어야 할 경우에는 중간중간 체중을 옮기거나 가볍게 다리를 흔들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수면 자세도 무릎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무릎을 심하게 구부린 채로 잠을 자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관절에 지속적인 압박이 생기기 쉽습니다. 가능한 한 무릎을 약간 편 상태로 유지하고 다리 사이에 쿠션을 끼워서 무릎이 닿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옆으로 누워 자는 경우에는 양 무릎 사이에 쿠션을 넣어 관절의 마찰을 줄여주는 것이 무릎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습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관절 주변의 혈류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근육이 뻣뻣해지면서 통증이 생기거나 강화될 수 있습니다.
찜질이나 온찜을 통해 무릎을 따뜻하게 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관절의 움직임도 부드러워집니다. 특히 활동량이 많았던 날에는 잠들기 전에 짧게 따뜻한 찜질을 해주는 것이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릎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 역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평소에는 통증이 없다가도 특정 자세나 움직임을 할 때만 무릎이 찌릿하거나 묵직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죠. 이런 변화는 관절 내부에서 무언가 어긋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같은 움직임을 반복하면 나중에는 휴식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 이를 수 있어요. 처음 느끼는 불편함일수록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원인을 찾아 생활 습관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릎은 소모품이 아닙니다. 한번 손상된 무릎은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예방이 중요하고 작고 사소한 습관들이 무릎을 지켜주는 핵심이 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무릎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내가 어떤 자세로 앉고 서고 걷는지를 다시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무릎이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단순히 걷고 뛰는 데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고 앉고 물건을 들고 움직이고 심지어는 균형을 유지하는 데까지 모든 동작에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릎에 문제가 생기면 활동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몸 전체의 근육이 약해지면서 더 큰 건강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몸의 회복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근육량도 서서히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무릎을 둘러싼 구조물들 역시 함께 약해집니다. 관절을 보호하고 지지하던 힘이 약해지면 무릎 뼈 길이의 충돌이 커지고 연골이 쉽게 닳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무릎을 중심으로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릎 자체를 움직이는 운동보다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엉덩이 근육은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부위의 힘이 약해지면 걸을 때 무릎이 안쪽으로 틀어지기 쉬워지고 보행이 흔들리면서 무릎 통증이 악화되곤 합니다. 그래서 옆으로 걷는 동작이나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다리를 옆으로 드는 운동처럼 엉덩이 근육을 자극하는 동작들이 무릎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누워서 다리를 바닥에서 약간 들어 올린 채 유지하는 동작도 허벅지 앞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운동입니다. 이런 운동들은 하루에 몇 번씩만 반복해도 효과가 있으며 특별한 장비 없이도 집에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동작들입니다. 움직임 외에도 식사 습관을 통해 무릎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볼 부분은 체중과의 관계입니다. 몸무게가 늘어나면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은 단순히 그 숫자만큼이 아니라 몇 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조금만 늘어나도 계단을 오를 때는 그 하중이 두세 배 이상 무릎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체중이 무릎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무릎 통증이 자주 나타나는 분일수록 식사를 통해 몸을 가볍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중을 줄인다는 것은 단지 보기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의 수명을 늘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특히 급격한 다이어트보다는 꾸준히 천천히 식단을 조절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탄수화물과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으로 구성된 식단이 무릎뿐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신체를 가볍게 유지하면 무릎이 받는 충격도 줄어들고 걸음걸이도 자연스럽게 안정되기 때문에 무릎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습관은 꾸준한 스트레칭입니다. 걷기나 운동 전후에 간단하게라도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관절의 움직임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부상 위험도 줄어듭니다. 무릎 뒤쪽, 허벅지 뒤쪽,
종아리까지 이어지는 근육들을 가볍게 풀어주는 동작을 해주면 무릎의 유연성이 좋아지고 혈액순환도 원활해져 통증이 줄어들게 됩니다. 스트레칭은 격하게 하지 않아도 되고 잠들기 전 가볍게 몸을 이완시키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무릎을 더 아껴주는 자세를 기억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무릎을 꿇거나 바닥에 앉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관절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 자세는 연골 사이에 체액이 줄어들게 만들고 무릎 앞쪽에 지나치게 부담을 주게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할 상황이 생기면 무릎 밑에 얇은 쿠션을 깔거나 가능하다면 무릎 대신 엉덩이를 먼저 바닥에 대는 자세로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릎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의 습관과 움직임들이 축적된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크게 아프지 않았더라도 무릎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에 귀 기울이고 조심스럽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활 전반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매일 반복하는 행동 중에서 무릎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찬찬히 살펴보는 습관이 무릎을 보호하는 시작이 됩니다. 무릎이 건강해지면 움직임이 자유로워지고 몸의 다른 부위들도 자연스럽게 활기를 되찾습니다. 반대로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면 활동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체중이 늘고 다시 무릎에 부담이 쌓이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 흐름을 끊어주는 것이 바로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고 현실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무릎 통증을 줄이기 위한 또 다른 실천 방법은 바로 환경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 곳곳에 무릎에 부담을 주는 요소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닥이 너무 단단하거나 미끄러운 재질이라면 걷는 동안 무릎이 받는 충격이 커지게 됩니다. 특히 맨발로 지내는 경우에는 이런 충격이 더욱 직접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집안에서는 적당한 쿠션이 있는 실내용 슬리퍼를 신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됩니다. 또한 욕실이나 주방처럼 자주 서서 움직이는 공간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해 두면 갑작스러운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고 무릎에 갑작스러운 충격이 가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바닥에서 물건을 줍거나 청소를 할 때도 무릎을 굽히기보다는 상체를 숙이거나 한 손을 의자나 벽에 지지해 균형을 유지하면서 무릎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가구들도 무릎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너무 낮거나 깊은 소파는 일어설 때 무릎에 힘이 더 들어가게 만들기 때문에 몸을 일으킬 때 무릎을 덜 사용하도록 등받이가 단단하고 앉은 높이가 적당한 의자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 무릎이 골반보다 낮게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평소에 사용하던 가구들이 무릎 건강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다시 살펴보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무릎을 위한 좋은 습관 중 하나는 일상 속에서 자주 자세를 바꾸는 것입니다. 오래 한 자세로 있는 것이 무릎에 피로를 쌓이게 하기 때문에 서 있다면 중간중간 앉아서 쉬어주고 앉아 있다면 가볍게 일어나 몸을 움직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정 시간마다 몸을 일으켜 발끝을 들었다 내리거나 무릎을 살짝 굽혔다 펴주는 가벼운 움직임만으로도 피로가 훨씬 덜 쌓이게 됩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라도 지속적으로 해주는 것이 결국 무릎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주말이나 쉬는 날에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산책이나 가벼운 실내 운동을 해보는 것도 추천할 만한 방법입니다. 갑자기 강한 운동을 하기보다는 평소보다 조금 더 걷고 평소보다 조금 더 몸을 움직여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가벼운 활동을 통해 몸의 감각을 깨우고 무릎이 얼마나 부담을 받고 있는지를 스스로 느껴볼 수 있게 됩니다. 무릎 통증은 외부 충격보다는 반복적인 잘못된 움직임에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의 움직임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감각이 무척 중요합니다. 또한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충분한 수면과 휴식도 필수입니다. 무릎 관절도 다른 근육이나 인대들과 마찬가지로 회복 시간이 필요합니다.
활동 후에는 다리를 심장보다 약간 높게 올려두고 쉬는 것만으로도 부종과 피로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잠자기 전에는 다리를 가볍게 주물러 주거나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만으로도 다음날 아침에 무릎 상태가 한결 달라집니다. 건강한 무릎은 하루 이틀의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생활 습관 속에서 무릎이 지켜지기도 하고 반대로 망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무릎을 위한 작은 실천을 하나씩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바르게 걷는 연습, 자세를 바꾸는 습관, 식단을 정리하고 신발을 바꾸는 일, 이 모든 것이 다 무릎을 아끼는 길이 됩니다. 중요한 건 무릎의 통증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러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통증이 시작된 경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의 실천이 그 통증을 줄이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바꿔나가면 무릎은 분명히 응답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무릎 건강을 위한 노력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걷고 서로의 자세를 살펴주고 건강한 식사를 나누는 시간도 무릎을 지키는 소중한 과정이 됩니다. 함께 움직이고 함께 실천하면서 무릎뿐 아니라 마음도 함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언젠가는 계단을 가볍게 오르내리는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릎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쉼없이 사용하는 관절입니다. 그 어떤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걷고 서고 앉는 모든 순간에 무릎은 제 역할을 다하고 있죠. 그래서 무릎에 이상이 생기면 몸 전체의 움직임이 갑자기 느려지고 생활의 리듬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평소 당연하게 여겼던 움직임 하나하나가 불편해지고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 건강을 잃기 전에 지켜야 한다는 말이 더욱 가슴에 와닿는 것이죠. 무릎이 튼튼하다는 건 단순히 통증이 없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충격에 잘 견디고 반복되는 움직임에 피로를 느끼지 않으며 일상 속에서 가볍고 안정감 있게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한 무릎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강은 매일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음식을 골라 먹고 걷는 방식을 조심하고 쉬는 시간에 다리를 쉬게 해주고 바르게 서고 앉는 습관을 들이는 것, 이 모든 것이 무릎에 대한 가장 깊은 배려이자 투자입니다. 또한 몸의 균형을 유지하려면 무릎 하나만 챙겨서는 부족합니다. 발목, 고관절, 허리와 함께 연결되어 움직이기 때문에 한 부위가 약해지면 다른 부위도 같이 힘들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몸 전체의 조화를 생각하며 움직이고 특정 부위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하체 근육은 무릎을 지탱해주는 기둥과 같기 때문에 걷는 시간, 자세, 균형을 모두 고려해가며 관리해야 합니다. 한 가지 꼭 덧붙이고 싶은 건 무릎 통증을 단순히 노화의 일부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릎이 당연히 아파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섬세하게 몸을 챙길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스스로를 아끼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관리만 잘하면 예전보다 더 나은 움직임을 갖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무릎을 다시 회복시키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외부 치료에만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상태가 심각할 경우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생활 속의 작은 변화들이 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무릎을 쉬게 해주고 올바른 자세로 움직이고 영양을 공급하며 지지해주는 근육을 단단하게 해주는 이 모든 과정이 무릎을 되살리는 열쇠가 됩니다. 진통제나 무릎 보호대가 일시적인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진짜 회복은 내 손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릎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입니다.
이전과 조금 다른 느낌, 움직일 때의 약간의 불편함, 계단을 오를 때 느껴지는 미묘한 긴장감, 이런 것들을 그냥 넘기지 말고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릎은 말 대신 느낌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무릎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볼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서 신발을 바꾸거나 의자에 앉을 때 자세를 조금 다르게 해보거나 외출할 때 무릎을 조금 더 따뜻하게 감싸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생깁니다. 이런 실천들이 쌓이면 언젠가는 무릎 통증 없이 걷고 뛰며 더 가볍게 움직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무릎 건강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무릎이 편안해지면 삶의 모든 순간이 훨씬 더 자유로워진다는 걸 믿고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걷고 오르고 내리고 그 모든 평범한 순간들이 다시 편안해질 수 있도록 무릎을 위한 작고 따뜻한 실천을 오늘부터 함께 이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